자, 우리는 지금 법률행위 목적 파트 하고 있죠. 목적은 확가적 타 네 가지인데 이제 적법성까지 했습니다. 마지막 파트 사회적 타당성 할 텐데 거기 가기 전에 먼저 두 가지를 좀 먼저 살펴볼게요. 자, 먼저 법률 용어에서 선의악이 있죠. 뭐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죠. 법률 용어로 선의는 어떤 걸 몰랐다, 모르는 경우고 악의는 어떤 걸 알았다, 안 경우를 말합니다. 착한 놈, 나쁜 놈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무효 취소를 공부하는데 무효 취소는 원칙이 다 절대적입니다. 즉 누구에게나 무효 취소를 주장할 수 있어요. 어차피 취소하면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됩니다. 그럼 절대적이란 뒷사람 100명, 1000명, 10,000명 누구에게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상대적 무효 취소가 나중에 몇 개 나옵니다. 아무튼 아무 말 없으면 원칙이 다 절대적 그래 가세요. 그럼 절대적 무효를 좀 해보겠습니다. 갑소위 X부동사 있는데 우리 등기부를 유조했어요.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합니다. 그럼 등기부가 갑에서 을로 왔죠. 그럼 이 등기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이게 유효란 말은 을이 소유자란 말이고 이게 무효가 된다면 등기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을이 소유자가 아니란 말이죠. 그럼 이건 무효죠. 왜 무효죠? 왜 무효예요? 유죄했으니까? 그것도 맞는데 우리가 오늘 아까 공부했죠. 처분 권한 없는 자가 한 채권행위는 유효지만 처분 권한 없는 자가 한 처분행위 무효라고 아까 했었죠. 그러니까 을은 이 부동산에 아무런 처분 권한 없는데 자기 앞으로 처분행위, 물권행위 했죠. 그래서 이제 무효입니다. 이게 정확한 대답입니다. 근데 이게 무효라는 건 아무도 모릅니다. 마치 누가 봐도 을이 소유자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을이 이것을 병에게 팔고 돈 받고 등기를 넘깁니다. 그럼 병은 보통 이날 태어나서 을을 처음 받겠죠. 그럼 이 앞사실 모르겠죠? 모른다가 선의악이에요. 선의로 샀을 겁니다. 그럼 병 등기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병 몰랐으니까 유효라고 하잖아요. 그럼 병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럼 갑이 불쌍하게 소유권을 뺏겨야 돼요. 그럼 갑이 잘못한 거 없죠. 그래서 병을 보호하면 갑이 불쌍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럼 병 선이어도 무효라고 해보세요. 무효. 그럼 소유자 아니죠? 을 소유자 아니죠? 그럼 갑이 소유자입니다. 그럼 갑은 소유권을 지키지만 이번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산 병이 불쌍해져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어차피 둘째 한 명은 손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당부당이 아니라 나라마다 태도가 다 다릅니다. 독일 쪽 유럽에서는 병유효 그래요. 그럼 갑이 소유권 뺏기니까 갑이 을을 잡아서 뒤처리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달라요. 우리나라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앞사람 무효잖아요. 그럼 뒷사람 무조건 무효예요. 선이 부호 안 돼요. 앞사람 무효면 뒷사람 무조건 무효. 그걸 절대적 무효랍니다. 뒷사람 100명, 1000명, 10,000명 다 무효예요. 이렇게 나라마다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병이 을을 잡아서 뒷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럼 병이 이제 A에게 팔고 등기 그리고 또 B에게 팔고 등기 쭉쭉쭉 해서 Z까지 팔고 등기더라도 앞사람 무효잖아요. 그럼 뒷사람 100명, 1000명, 10,000명에게 절대적 주장할 수 있으니까 뒷사람 다 무효, 다 죽어요. 다 죽어. 결국 갑이 여전히 소유자고 뒷사람 다 죽는 겁니다. 이걸 우리나라는 절대적 무효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뒤에 없애보자. 병까지만. 그래서 병 등기 무효예요. 그럼 병은 아무튼 억울하죠? 이 등기부를 국가 공무원이 만들었거든요. 그걸 병은 믿은 죄밖에 없어요. 그래도 앞사람 무효면 병도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걸 병이 공시되는 걸 병이 믿었잖아요. 그래도 앞사람 무효면 병 등기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 현상을 두고 민법 총칙에서는 앞사람 무효면 뒷사람 다 죽어 절대적 무효라고 그러고 등기편에서는 등기 공신력 없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럽과 다릅니다. 그럼 우리가 병이라면 이제 큰일 났네요. 그럼 을이 유효인가 알아봐야겠네. 그럼 갑도 알아봐야 되죠. 갑이 무효면 다 무효니까. 근데 실생활에 우리가 그럴 수 없죠. 실생활에는 앞사람 등기 믿고 사는 수밖에 없죠. 근데 만일 하나
앞사람이 무효라면 나도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병이라 할 때 앞사람이 무효일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험이니까 무효를 가정해 공부하는 거죠. 실제 생활에서 내 앞등기가 무효가 될 확률은 로또 1등 될 확률보다 더 없어요. 로또 1등 일주일에 몇 명 나와요? 뭐 10명 나오죠. 이런 건 1년에 한두 번 뉴스에 나올까 말까요? 1년에 한두 번. 그러니까 이런 일이 우리한테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 실생활에서 등기를 믿고 살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억만물에 하나 앞사람이 무효라면 나도 무효가 됩니다. 근데 이런 일이 우리한테 발생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냥 등기를 믿고 사는 거죠. 근데 시험이니까 이렇게 비정상을 가정해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무효 취소 원칙이다, 절대적이다. 상대적 무효 취소는 예외적인 경우 법에 써 있는 겁니다. 그건 다음 주에 공부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법률의 목적에서 사회적 타당성을 공부하겠습니다. 일단 문제 하나 풀게요. 자, 26회 문제인데 미성년자 갑, 자 보세요. 문제가 갑을병 나왔죠. 갑을병.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틀린 거 나오죠? 그럼 정답은 거의 4번, 5번. 거의 4번, 5번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시험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사법고시, 공무원 시험, 행정고시 다 마찬가지예요. 갑을병 나오죠? 그럼 틀린 거 몇 번이다? 거의 4번, 5번. 4번 없네? 4번 시험범위 아니라 제가 빼버렸어요. 그럼 답이 몇 번이에요? 그냥 5번이요, 5번. 그렇게 찍으면 되는 겁니다. 물론 항상 그런 거 아닌데, 시간이 딱 20초 남았다. 읽다가 20초 지나겠죠. 그냥 4번은 그냥 찍어요. 아니면 4번은 빨리 읽던가. 자, 문제 풀어볼게요. 미성년자 갑은 법정된 병 동의가 있다면 시험이 낼 수 없죠. 동의 없이 자신의 토지를 갑이 미성년임을 안 을에게 매도하고 대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 등기해 주는데 법정된 병이 갑의 미성년으로 계약을 체포이 취소. 그럼 절대적이에요, 상대적이에요? 원칙이 다 절대적 다 주고 취소했다 틀린 겁니다. 이렇게 되죠. 갑부동산을 을과 매매했는데 법정된 병 동의 없이 매매했죠. 그 등기 넘겼잖아요. 그럼 만약에 을이 또 팔아보세요. 그럼 병까지 나왔으니까 뒷사람은 정한테 팔고 등기를 넘겨보세요. 그럼 정은 이날 태어나서 을 처음 봤을 거니까 앞사실 모를 거로 나와요. 그럼 나중에 문제는 뻔합니다. 당연히 법정대리인 이거 취소합니다. 취소하면 이거 소급의 무효가 되죠. 그럼 이건 절대적이라 뒷사람 선이 부과 안 되죠. 뒷사람 다 죽어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을 보시면 만약 을이 선의정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하였다면 병이 취소하면 정 소유권 취득한다. 틀렸죠? 절대적이라 뒷사람 다 죽어 보호 안 됩니다. 정답이 5번이죠. 그럼 나머지는 이제 그냥 이런저런 쓸데없는 말 쓰는 겁니다. 1번 취소하면 소급효가 있다 그랬죠. 2번 갑이 미성년임을 을이 알았던 몰랐던 무조건 병은 계약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럼 취소하면 갑과 을은 서로 반환하는 것은 동시에 하겠죠. 정답이 5번입니다. 이제 사회적 타당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인데 민법 103조, 104조 두 가지입니다. 먼저 103조 보겠습니다. 자, 선량한 풍속 기타 사일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법률행위 부여를 한다는데 아까 우리가 746조 불법원 이거 봤거든요. 여기서 말한 불법이란 103조, 104조를 말합니다. 그래서 불법원인으로 인해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 그 이익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단서는 좀 이따 104조예요.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좀 이따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일단 103조 하는 겁니다. 그럼 무효 다시 보세요. 무효는 처음부터 아무 효력 없으니까 이행 전에 모든 무효 똑같아요. 모든 무효는 이행 전에 이행할 필요 없고 상대방은 이행 청구 못합니다. 이행했을 때 하필 103조, 104조 무효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거든요. 그걸 아까 불법 급여를 했습니다. 근데 103조가 아니라
다른 사유의 무효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무효도 이행 후가 달라요. 하필 103조 무효라면 반환 청구 못하는데 103조가 아니라 다른 사유의 무효라면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 전은 모든 무효가 똑같아요. 그럼 여기 불법된 겁이 무슨 말인가 좀 두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갑이란 유부남이 배우자인 여자와 첫 계약을 합니다. 부첫 계약. 즉 나랑 2년 살아주면 이 부동산도 준다 그랬어요. 증여약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 딱 감고 2년 살았거든요. 갑은 X를 증여하기로 했죠. 줘요 안 줘요? 안 줍니다. 우리에게 부동산 안 넘겨줘요. 그러니까 우리 법원에 소송을 했습니다. 아저씨 준다 했으면 줘야 되죠 라고 증여를 논인으로 소유권 이전 청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갑이 변호사를 찾아갔죠. 변호사. 그러니까 갑식 변호사가 판사님 이거 무효 아닙니까? 라고 물었어요. 왜 갑 변호사가 이게 무효인가 물어보죠. 이게 만약 무효라면 갑은 이행할 필요 없죠. 을은 이행 청구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식 변호사가 이게 무효인가 소송에서 주장한 겁니다. 그럼 법원은 판단해야 할 텐데 근데 우리나라 어떤 법을 찾아봐도 첫 계약이 유효인가 무효인가 법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법이 없으면 판사들은 양심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데 판사들은 이걸 무효라고 해야겠어요. 근데 법이 없죠. 그때 103조를 딱 들이대요. 103조. 그래서 첫 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일서에 위배돼서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103조 무효라고 판시했어요. 그러니까 이행 전에 갑은 이행할 필요 없죠. 이행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을은 달라고 이행 청구 못합니다. 그래서 소송에도 을이 집니다. 소송에도 을이 져요. 괜히 변호사비까지 날리는 겁니다. 을은 못 받아요. 자, 이번엔 반대로 첫 계약하고 갑이 약속대로 증여했어요. 갑이 약속대로 소유권 등기 넘겨줬어요. 넘겨줬습니다. 근데 갑이 마음이 변했어요. 갑이 이행했는데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를 쫓아가서 야 무효인데 내가 괜히 이행했네. 돌려줘. 내놔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했어요. 그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기 103조 무효는 주문 끝입니다.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 못해요. 그것을 불법적인 급여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유 무효라면 의사무능력 같은 거라면 반환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필 103조 무효라면 주문 끝이에요. 반환 청구 못합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럼 이게 무효니까 자기가 소유자라 그래서 소유권으로 반환 청구나 말소 청구하면 될까요? 이거 못하는데 이거 가능해 하면 안 되겠죠. 둘 다 못합니다. 둘 다 못해요. 그래서 결국 갑이 찾아갈 방법이 없으니까 을이 반사적 이익으로 소유권 취득해요. 첩이 잘해서가 아니라 예뻐서가 아니라 갑이 어떻게든 찾아갈 방법이 없으니까 첩이 반사적 이익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을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 이렇게 잘 비교하세요. 자, 그럼 이게 이제 이행후인데, 이행후. 자, 그럼 갑과 을이 첫 계약했죠? 그럼 도대체 누가 더 나쁜 놈이에요? 갑과 을이 첫 계약했죠? 누가 나쁜 놈이에요? 또 남자는 을 그러고 여자는 남 그래요. 둘 다 나쁜 놈들이죠. 아니 꼬신 놈이나 덥석 물고 넘어간 여자나 둘 다 나쁜 놈들이에요. 이 갑, 아니 먼저 을이 뭔가 법원에 힘을 청구하면 법에서 안 도와줘요. 둘 다 나쁜 놈이라 너희들은 법에도 오지 마 그 말이에요. 그게 불법적인 급여 103조 취지입니다. 너희들은 법에도 오지 마. 사회질서 위반자들. 그게 103조와 불법적인 급여 취지입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도박장에서 을이 갑에게 도박하라고 돈을 빌려줘서 도박 채권자하고 얘가 도박 채무자가 돼요. 근데 갑이 돈을 또 다 잃어버렸네. 그래서 을에게 못 갚아요. 감다가 변제한다. 변제 못하니까 을이 또 소송했어요. 야 빌린 돈 갚아야지 라고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갑이 변호사를 찾아갔죠. 갑식 변호사가 판사님 이건 무효 아닙니까?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이게 무효라면 갑은 동 갚을 필요 없고 을은 동 갚으라고 청구 못하기 때문에 갑측 변호사가 이게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우린 지금 주의하실 게 우린 민법을 공부하죠. 형법 생각하지 마세요. 형법에 도박죄 있어요. 도박죄. 근데 민사적으로 이게 유효인가 무효인가는 우리나라에 법이 없습니다. 근데 판사들은 이걸 무효라고 하고 싶어요. 그때 103조를 들이대요. 도박채권 채무는 선량한 풍속 기사사일세 위배돼서 무효라고 이제 판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무효니까 갑은 동 갚을 필요 없고 을은 동 갚으라고 청구 못하기 때문에 을이 소송에도 을이 집니다. 이 판결이 나오면서부터 도박빚은 안 갚아도 돼요. 그걸 사람들이 안 겁니다. 대신 몇 대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갑이 돈을 빌려서 돈 엄청나게 따서 을한테 다 갚았어요. 다 갚았다. 근데 무효인데 괜히 갚았네? 부당이득 청구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이건 103조 무효거든요. 주문 끝이에요. 주문 끝이니까 이처럼 반환 청구 못하게 돼요.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박채권도 빌려준 놈이나 빌린 놈이나 둘 다 나쁜 놈들, 을이 법원에 힘을 빌려도 안 도와주고 갑이 갚았잖아요. 그리고 다시 갑이 법에 뭔가 도움을 요청해도 안 도와줘요. 너희 둘 다 법에도 오지 마. 이게 103조와 불법원인 급여 취지입니다. 이 두 사례 가지고 이 746조를 잘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를 먼저 찾아볼게요. 자, 책 51페이지 먼저 와보세요. 51페이지. 51페이지. 상단에 파란색 4번 반사적인 효과 양괄호 1번 자 이행전 동그라미 이행전이면 절대적 무효이다. 동그라미 1번 둘째 줄에 계약이행 청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모든 무효는 똑같아요. 이행전에 이행 청구할 수 없다. 여기까지. 다음 밑에 양괄호 2번 급부담 자 이행 후 동그라미 그때는 불법원인 급여가 적용돼요. 그 밑에 심화학습 보세요. 심화학습 동그라미 1번 민법 746조 보세요. 불법원인으로 인해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테 급여자는 부당이득으로 그 이익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동그라미 3번 결론 기억 급여자 만약에 갑이라면 이게 갑남 갑이 등기 넘겨서 급여했죠. 뭔가를 급여했죠. 갑 이행 후니까 급여자는 스스로 무효를 정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주문 끝이에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근데 밑에 첫째 있나요? 그 다음 밑줄 급여한 사람 갑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로 하여 상대방에게 다시 동그라미 부당이득 반환 청구 동그라미 할 수 없고 둘째 급여한 물건 소유권 여전히 자기에 따해서 다시 동그라미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동그라미 또 할 수 단폐지할 수 없다까지 없다. 이걸 여기 반환 청구 대신 소유권에서 이건 말소 청구 못한단 말이죠. 여기 결국 못한다. 그래서 우리 반사적 이익으로서 처비 소유권 취득한다 그랬죠. 여기도 못해 이렇게 못한다. 자 그럼 어떤 행위가 103조인가 아닌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이제 판례를 이제부터 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이 103조 무효 아닌 게 있어요. 103조 무효 아닌 게 있어요. 첫째 강제입행 나오면 103조 아닙니다. 둘째 강박은 110조 취소 사유이지만 103조 무효 아니에요. 다음 통정원 배신은 다음 주에 108조 무효거든요. 근데 오늘 보신 103조 무효는 아닙니다. 다음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명법 위반 무효지만 103조 무효 아니고 양도세 등등 조세만 나와도 103조 무효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의할 게 우린 지금 뭘 판단하죠? 103조 무효인가 아닌가요? 이게 유효도인지 무효인지 몰라요. 이 대법원은 이게 유효다 무효다 판단 안 했고 뭘 판단했다? 103조 무효인가 아닌가 보는 거예요. 103조 무효인가 아닌가만. 이게 잘했고 못했고 몰라요. 뭐만? 103조 무효인가 아닌가만. 얘들은 103조 무효는 다 아니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은 무효인가 어쩐가 몰라요. 뭐만 판단했다? 103조 무효인가 아닌가만. 얘들은
백삼조 무효 아니라고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웁니다. 이걸 강강소월래, 강강소월래 하죠. 그 대신 강강허신조 외워요. 강강허신조 넣으면 백삼조 아니다. 그러니까 백삼조 아니니까 불법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행했더라도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이 두 사례. 이거 다음 주에 이거 나와요. 이행했더라도 이행했죠? 그럼 불법인 것이 아니라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백삼조 아니니까. 특히 시험은 강강조 이걸 끝나요. 시험은 강강조 이게 시험에 거의 해마다 나오고 강강조로 끝납니다. 강강조. 그러다 가끔 한 번씩 강강허신조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 19의 문제 잠깐 한번 풀어볼게요. 법률행위 목적 설명 옳은 겁니까? 그럼 법률행위 목적 나오면 1번부터 읽을 게 아니라 아까 강강조 빨리 찾아요. 강강조. 강강조도 뭐예요? 이 강제입행 보이죠? 그럼 제일 끝에 반사회적 범위에 해당한다 틀렸죠? 근데 옳은 거라 아예 정답이 아니네. 틀린 거였다면 딱 1초 만에 정답 찾았는데 지난 1월달 때는 이걸 정답인 걸 제가 풀어드렸어요. 1월달에는. 근데 지금 3월달에는 아예 정답이 아니네요. 그럼 이제 어쩔 수 없이 1번부터 있는 거예요. 1번부터. 강강조. 그러니까 저같이 문제 푸는 순서. 목적 나오면 강강조 찾아요. 정답이면 1초 만에 풀었죠. 아니면 이제 처음부터 푸는 거예요. 그럼 1번. 아까 했죠?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농지 매매 효력 요건이 아니라 그랬죠? 아니다. 등기 요건이다. 2번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중간 생기는 언제나 무효 틀렸죠? 원칙 유효. 단속규정. 허가 구역만 무효. 언제나 무효 틀렸어요. 3번 계약 성립 후네 후 채무이행이 불가능. 여기까지를 후발적 불능. 그럼 휴했잖아요. 유효. 불능하게 되더라도 그 계약이 무효로 되는 건 아니다. 이게 정답 유효. 4번은 좀 이따예요. 법률행위자 표시된 동기가 사유사에 반하는 경우 그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좀 이따입니다. 정답은 휴 3번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103조 인간인가 대법원 판례를 외우는 겁니다. 그럼 판단 시기는 뭐든지 행위 당시예요. 둘 중에 행위 당시 이때입니다. 그 이유는 판단 안 해요. 뭐든 행위 당시. 다음 동기불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원칙 유효. 근데 예외적으로 그 불법 동기가 표시되거나 상대방이 알고 있다. 그때 예외적 103조 무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백의 부동산인데 우리 도박장을 개설할 목적으로 그 부동산을 임대차에 있어요. 그럼 잘 보세요. 이게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불법이 없죠. 근데 이거 하게 된 동기가 불법이죠. 이런 걸 동기불법 그래요. 다시 법률행위는 잘못이 없잖아요. 법률행위는. 그거 하게 된 동기가 불법이죠. 이런 걸 말한다. 동기불법. 그럼 임대인 값은 도박장 개설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겠죠? 그러니까 원칙 유효예요. 유효. 근데 예외적으로 우리 도박장 개설한다고 표시했어요. 사장님 많이 놀러 오세요. 라고 표시했다. 또는 표시 안 했더라도 우리 동네를 막 휩쓸고 다녀서 갑이 다 알아요. 이 목적이 이미 갑에게 알려졌다. 이때 갑은 임대차면 안 되거든요. 이때도 임대차 하잖아요. 그때 예외적 무효가 됩니다. 무효. 근데 원칙은 유효해. 모를 거니까. 그 다음 변호사를 찾아가면 착수금으로 몇백만 원 주고 착수금 내가 이기면 뭐 예를 들면 2천만 원 주세요. 그래 2천만 원. 그럼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나눠요. 그럼 의뢰인이 어디에 더 쫄아 있죠? 민사는 돈 안 갚아도 깜빵에 안 가요. 이건 지금 깜빵 갑니다. 여기는 의뢰인이 덜 쫄아 있으니까 그때 한 약정은 유효입니다. 그럼 2천만 원 주기로 했다면 2천만 원 줘야 된다. 이건 의뢰인 쫄아 있죠. 깜빵에서 꺼내줄 테니까 2천만 원 내놔. 거부할 사람 없거든요. 그럼 쫄아있는 의뢰인을 이용한 사전 약정이라 이게 103조 무효예요. 무효니까 2천만 원 줄 필요, 이행할 필요 없다. 다음 소송에 가서 증언해 달래요. 증언.
그러면 대가를 쳐야지. 그래서 만약에 1,000만 원 주기로 했다. 소송에서 증언해주면 1,000만 원 받기로 했다 보세요. 그럼 두 개를 나누는데, 자, 증언 나왔죠? 그럼 사실 증언이요, 허위 증언이요? 아니면 잘 모른다. 이거 증언 두 글자. 사실 증언, 허위 증언, 잘 모른다.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03조를 공부하다 보면 막 사람이 생각이 좀 막 약간 되는데, 이 말 안 써줘도 사실이면 사실. 사실대로 증언하고, 1,000만 원 받기로 했다면 경우를 나눕니다. 하루 일당 교통비 수고비는 받아야겠죠. 그래서 하루 일당 교통비 상당성 있는 만큼 유효해요. 근데 그걸 초과 부분이 모여가 됩니다. 그럼 이게 50만 원이라면 50만 원은 받을 수 있어요. 50만 원을 초과 그것만 안 받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허위라고 여기 써져 이거에. 그냥 증언은 사실 증언, 허위라고 써집니다. 친구랑 짜고 허위로 말하면 2천만 원 주겠다. 이때는 전부 모여요. 상당성 따지지 않아요. 상당성 안 따지고 무조건 모여. 사실 증언일 때 상당성을 따집니다. 남해대는 노태우 대통령이 불법 비자금 조성해서 쌍용그룹한테 맡겨놨거든요. 그걸 임치했다 그래요. 그럼 이 판례는 임치가 103조 모여인가? 임치 뭘 맡긴 것 자체는 103조 아니라 했습니다. 그 다음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를 요건으로 소송 당사자로부터 소송 무르 일부인 토지, 대가로 토지를 받기로 했대요. 그럼 이건 103조 모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도 여러분 중개사법에서 중개사법 무등록 중개하면 처벌돼 안 돼요. 여러분 중개사법 무등록 중개 처벌 안 됩니다. 그럼 무등록으로 중개하고 보수받으면 돈 받았죠. 처벌돼 안 돼요. 무등록으로 중개하고 돈 받으면 처벌돼 안 돼요. 안 돼요. 뭘 해야 처벌되죠? 무등록 중개업자가 꼭 붙어야 돼요. 그래야 처벌됩니다. 그게 전속 밥그릇이에요. 마찬가지도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 조건으로 받기로면 이건 당연히 무효입니다. 무효. 그 변호사법 위반이에요. 처벌돼요. 처벌됩니다. 다음 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정해서 보험금을 부정치사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계약은 당연히 무효가 되고, 다음 노름빚 도박빚을 토대로 돈 대신 물건으로 대신 갚기로 했다. 결국 도박빚 갚는 거와 똑같죠. 103조 무효. 다음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게 되건 당연히 무효입니다. 개인 자유를 심하게 제한해요. 이혼해도 돼요. 할 수 있다. 그 다음 부적계약은 첫 계약을 시작하는가 끝내는가. 부적계약을 시작하면 불법으로 들어가니까 그때 양적은 103조 무효인데 첫 계약을 끝내요. 그럼 적법으로 돌아오죠? 그럼 법에서 도와줘야 돼요. 그때 양적은 유효. 이게 이제 첫 계약 나오면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첫 계약을 시작하는가 끝내는가만 봐요. 시작하면 무효, 끝내면 유효하십니다. 감남과 을려가 첫 계약을 시작하면 무효죠, 무효. 근데 갑의 본처가 첫 계약에 동의했대요. 그럼 유효에 무효예요? 또 흥분하지 마시고 무효.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첫 계약 시작하죠? 시작하면 무조건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첫 계약 무효는 이 본처를 보호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객관적 질서, 일부 일처제 그걸 보호하는 거라 본처가 동의해도 무효입니다. 근데 감남과 을려가 첩살을 하고 있는데 갑이 집에 간대요. 집에 보내달래요. 첩을 단절하, 첩강에 단절. 그럼 우리 안 놔주겠죠. 이제와 나를 버리면 어떡해? 갑이 그럼 이 아파트 너 줄게. 아파트 너 중요할 테니까 나 좀 집에 보내줘 그랬어요. 그럼 이건 유효예요, 무효예요? 첫 계약 끝내죠? 유효. 그러니까 위자료를 주기라거나 A가 태어나서 양육비를 주게 했다. 유효라 줘야 된다. 이게 유효여야만 의리 증여를 받죠. 이게 무효라면 갑이 이행할 필요 없으니까 의리 못 받거든요. 이게 유효여야 갑이 이행해야 되니까 의리 받는 겁니다. 그래야 의리 갑을 놔주겠죠.
받으려고. 그럼 갑을 집에 보내려면 이걸 유효로 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 받고 집에 보내주니까. 그래서 첫 계약은 시작하는가 끝내는 것만 보세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그럼 이거 보세요 이제. 그럼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증여계약 나왔죠. 그럼 부첩 첫 계약이죠? 그럼 이건 첫 계약 시작합니까? 끝내는 겁니까? 이거 첫 계약 시작이에요? 끝내요? 그러니까 해제 조건이 효력 소멸 조건이죠. 그럼 이게 법률행위니까 증여 효력이 소멸합니다. 한마디로 줬다가 뺏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내놔, 줬다가 뺏은 거니까 이것을 다시 내놔로 바꾸면 돼요. 그럼 이제 첫 계약 시작이에요? 끝내요? 시작하죠. 첩을 꼬시려면 맨 입으로 꼬셔요? 뭔가를 줘야겠죠. 그래야 첩이 넘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아파트 줄 텐데 나중에 너랑 나랑 첫 관계 종료되면 다시 내놔 그 말이죠. 그럼 첫 계약 시작하죠? 그럼 무효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조건만 무효하면 틀리고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입니다. 그래서 조건만 무효하면 틀려요. 이 법률행위 증여계약 전체가 무효가 돼요. 그럼 줄 필요 없다. 주의하세요. 근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저는 이게 너무 이해가 잘 돼요. 저는 그분이 의심스러워요. 이게 이해가 안 돼야 정상이에요. 첩생을 안 해봤으니까. 외우세요. 첫 계약 시작한다. 다시 내놔. 무효인데 조건 무효 X. 그러니까 잠깐 책을 중요한 걸 몇 개만 살펴볼게요. 3, 4, 5는 책을 일일이 제가 체크 못한다 그래서요. 이미 1, 2월 달에 체크를 많이 해드렸으니까 몇 개 더 추가하는 겁니다. 자, 이제 47페이지 와보세요. 47페이지. 위쪽에 파란색 2번 반사회적 법인 판단, 양가로 1번 반사회적 법률행위 판단식이 있나요? 그럼 동그라미 1번에 뭐든지 법률행위 성립 당시, 밑에 양가로 2번 반사행위 판단 기준, 제일 밑에 동그라미 2번 자 동기불법 동그라미에서요. 동기불법. 밑으로 셋째 줄 판례에 의하면 자 표시의 동그라미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동그라미. 알려진도 파란색이었으면 좋았겠네요. 알려진 법률행위 동기가 반사의 질서적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자 무효 동그라미 무효가 된다. 원칙 유효 표시 알려진 무효 넘깁니다. 48페이지 위쪽 핵심 판례 있습니까? 그럼 민사사건이 아니라 다음 형사사건 동그라미 형사사건에 있어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체결한 성공보수 약정은 밑으로 셋째 줄 중간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일세 위반의 행위로 무효이다. 그 왼쪽 여백에 급소 쟁점 있나요? 그건 민사사건 동그라미. 그건 무효가 아니다. 그 다음 다시 중간에 동그라미 3번 소송에서 자 증언 동그라미. 그럼 사실증언이에요. 그래서 자 그 아랫줄 그러한 급부 내용이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 즉 상당성이 있는 수준이에요. 즉 예컨대 증인에게 일당 및 여비를 초과 동그라미 초과하는 과다한 급부를 제공받기로 한 약정은 둘째 줄에 무효가 된다. 그러니까 상당성이 있으면 유효, 초과 무효. 오른쪽 페이지. 오른쪽 중간에 양괄호 6번 있어요. 자, 제목 보세요. 제목. 부척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에는 증여계약서 있죠. 그 아랫줄 제일 끝에 조건만 분리해서 무효로 할 수 없고 동그라미 쳐요. 증여계약 자체 동그라미 자체가 무효이다. 다음 밑으로 쭉 내려오면 제일 밑에 양괄호 2번 다운계약서 써 있나요? 그 양도소득세 동그라미. 아까 강강조 조세. 양도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나왔죠? 그럼 제일 끝에 사회적 협파하는 본인은 무효가 된다. 그래서 없다라고 했죠? 양괄호 3번 명의신탁 동그라미. 명의신탁도 강강허신조 103조 아니라 했어요. 그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넘깁니다. 다음 양가로 6번이 시험에 제일 많아요. 그 강제집행 동그라미.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등기의 경란행위는 사회질서 위반 행위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음 주에 공부할 108조 무효예요. 108조 통정허위 표시 무효입니다. 그렇지만 103조 무효는 아니다 말입니다. 양가로 7번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국가학위 합수부의 강박 동그라미 강박에 의해서 증여를 한 경우 의사표시 형성 과정의 하자 문제일 뿐이고 즉 110조 취소 사유예요. 다음 짤. 그 다음 법률 내용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강강호 신조 여기서 강강호 신조 103조 아니다. 그 다음 자 103조 대표적인 사례로서 이중매매가 있거든요. 이걸 보겠습니다. 여러분 책은 뒤쪽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책은 자 55페이지 와보세요. 55페이지. 55페이지. 그럼 중간에 심화학습 이중매매 있습니까?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이중매매는 이건 누가 안 해봤어요? 여러분 대부분 이런 거 안 해봤어요.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딱 이건 외우셔야 돼요. 본 적이 없어요. 자, 이중매매는 제2매수인은 악이, 선의악이 묻지 않고 악이어도 유효입니다. 근데 적극가담 나오면 그때 103조 무효가 돼요. 그럼 적극가담이란 안 것 가지고 부족해요. 안 것은 유효거든요. 알고도 꼬셨다면 알고도 꼬셨다예요. 그래서 알고도 요청했다, 권유했다, 꼬셨다. 이게 무효예요. 안 것은 유효, 알고도 꼬셨다가 더 중요합니다. 이 결론 두 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원칙 선언악불문 유효인데 가백이 X라는 부동산이 있거든요. 우리가 첫 번째 매매계약 체결했어요. 근데 매수인이 매매대금 일부라도 지급하면 이행에 착수했으니까 갑은 더 이상 이걸 해약금 해지할 수 없기 때문에 X를 을에게 넘겨야 할 의무가 생겼어요. 근데 을에게 등기하지 않고 이걸 제3자 평한테 다시 팔아요. 이런 걸 이중매매. 그리고 평에게 등기를 넘기면 평이 소유권 취득할까 문제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평이 매매계약 체결할 때 평은 둘 중에 하나겠죠. 평은 이 앞사실을 알았거나 몰랐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평이 앞사실 안 것 가지고는 평을 사회적 비난할 수 없어요. 우리 자유경쟁이라 앞사실 알았더라도 평이 X가 마음에 들잖아요. 그럼 나중에 사서 등기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는 병을 사회적으로 비난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병이 악이어도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럼 이제 병이 소유자니까 갑은 더 이상 X를 넘길 수 없네요. 이 약속을 지킬 수 없어서 이게 이행 불가능이 됩니다. 그래서는 이행 불능이라 최고 없이 계약 해지할 수 있죠. 손해배상 청구한다. 그래서 병이 소유자예요. 을은 갑에게 책임을 묻는 겁니다. 이게 악이어도 유효. 그럼 이번에는 갑이 을과 매매했는데 을에게 등기 넘기지 않고 병과 이 매매하고 병에게 등기를 넘깁니다. 그럼 을이 첫 번째 일 매수인, 병을 두 번째 이 매수인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근데 병이 이번에 매매계약에 적극가담했대요. 적극가담이란 갑을 쫓아가서 꼬신 거예요. 즉 예를 들면 야, 세상 이걸 3억에 팔았니? 내가 3천만 원 올려줄게. 3억 3천 나에게 팔으라고 꼬신 거예요. 그럼 이거 파토하려고 작정을 했죠. 그때 병너는 사회적 비난보다 마땅해요. 이때 이 정도는. 그러니까 그때 이게 103조 무효가 되고 원인이 무효면 결과도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병이 소유권 취득할 수 없어요. 자, 그럼 일 매매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잘 모릅니까? 유효예요, 유효. 이처럼 무효 사유를 써줘요, 이렇게. 써줬죠. 아무 말 없으면 효력 요건을 다 갖춘 거예요. 그럼 병이 소유자 아니니까 을은 소유권 취득할 지위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을은 갑에게 소유권 청구할 채권자인데
갑이 을을 해할 목적으로 이상한지 됐죠. 그럼 우리 갑에 대한 채권자로서 이 매매계약을 채권자 취소할 수 있을 것인가? 결론 못합니다. 이거 시험범위 아닌데 시험에 가끔 내는데 채권자 취소는 금전 채권자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대학 다닐 때 금채취 외웠어. 금채취. 막 금을 채취하면 기분 좋겠죠? 금채취. 금채취 외우세요. 얘는 금전 채권자입니까? 오히려 갑이 금전받을 채권자고 을은 소유권 이전 초음권자죠. 이 채권자죠. 금전 채권 아니니까 금채취 못한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 이제 이 병에게 무효니까 말소 청구나 병에게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을까 문제가 되는데 둘이 얼굴 본 적 있나요? 계약한 적 없죠. 아무 관계 없으니까 직접 못합니다. 을은 누구랑 계약했죠? 갑과 계약했으니까 을은 갑을 대신해서 말소 청구합니다. 을은 병과 안보 한 적 없죠. 갑과 했으니까 을을 갑을 대위해서 말소 청구해야 돼요. 근데 시험 오지 산다라 여기서 안 끝나요. 시험은 이제 병이 말소되기 전까지 나와야 오지 산다가 나와요. 말소 청구할 수 있는데 병이 말소 당하기 전에 정에게 팝니다. 그럼 정은 당연히 선이로 나오겠죠. 앞사실 모를 걸 나와요. 그래도 무효는 절대적 무효. 앞사람 무효면 뒷사람 다 죽어. 보호 안 됩니다. 무효. 그러면 선의병 소유권 취득 못하죠. 이걸 같은 말로 절대적 무효라 같은 말로 선의정은 제2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그래야 돼요. 만약 이게 유효가 돼버리면 유효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어야 이것도 무효, 이것도 무효, 절대적 이것도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이제 확장하는데 갑이 을과 매매계약 체결했잖아요. 근데 이걸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럼 이중매매 법리는 꼭 매매 한정한 거 아니에요. 갑이 을과 매매하면 을에게 소유권 넘길 의무가 있는데 을을 배임하고 이상한 짓 했죠. 이게 다 이중매매 법리 똑같아요. 따라서 매매가 아니더라도 병이 여기에 적극가담했다면 이것도 103조 무효가 됩니다. 아무튼 민법에서 어딘가에 적극가담 나오면 무조건 103조 무효하시면 돼요. 이번에 다음 이중에 제대하는데 대리인의 하자는 원칙 행위 당사자인 대리인 기준을 판단하는데 좀 이따 104조에서 궁박만 본인 기준이에요. 궁박 아니면 다 대리인. 그래서 갑에게 X가 있는데 을과 먼저 매매했거든요. 근데 이제 정이 병에게 부동산을 매수 사달라고 나 대신 매수 사달라고 대리권을 줬어요. 그럼 정이 본인 대리권 수여한 자, 병이 대리인. 그럼 병이 정 대신 부동산을 사는 거죠. 근데 하필 매매계약이 있는데 하필 이매매 있네 하필. 그럼 대리인이 이중매매한 거죠. 근데 대리인이 제2매매계약에 적극가담했는데 본인은 그런 건 전혀 몰라요. 그럼 이 매매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본인이 모르니까 유효일까요? 자, 병은 지금 이거 대리행위 했죠. 대리행위에 하자가 있는가는 궁박 아니면 무조건 대리인이에요. 이건 궁박 아니죠? 그럼 무조건 대리인. 그래서 본인이 몰랐더라도 대리인이 적극가담했으니까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본인도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궁박 아니면 무조건 대리인이요. 그래서 이렇게 30의 시험에 나왔어요. 대리인이 매도인 배임 및 배신 행위에 적극가담 나왔죠. 그럼 무조건 무효. 가담에서 이루어진 부동산 이매매는 본인이 매수인이 그런 사람 몰랐더라도 반사이절 법리가 된다. 왜 그래요? 대리인이 적극가담했기 때문에. 그래서 X로 30의 정답으로 나온 겁니다. 자, 오지선 한번 풀어볼까요? 다시, 자, 문제가 갑을병 나왔죠?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건 정답이 몇 번이라고요? 4번 5번이에요. 자, 문제. 갑은 자신의 X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받았다. 그 병이 가부 배시행위, 배임행위에 적극가 답 나왔네요. 103조 무효. 가담에서 갑과 X 부동산 매매 계약했대요. 그럼 보나마나 이중 매매네요. 그럼 틀린 겁니다. 그럼 4번, 5번 먼저 읽어. 4번, 5번. 4번 병명의 등기는 갑이 추인하더라도 유효가 될 수 없다고 4번은 아직 안 했어요. 다음 주에 103조 무효는 추인할 수 없다고 다음 주에요. 다음 주에. 그럼 5번 만약 선이죠? 이거 103조 무효 절대적 무효죠? 그럼 너도 무효지. 너도 무효지. 절대적 무효. 만약 선의정이 부동산을 병 무효로부터 매수해서 이전 등기 받은 경우 정은 갑과 병의 매매계약 이 매매계약이 유효 주장할 수 있다 틀렸죠? 없다. 정답이 5번입니다. 자 1번 을은평에게 소유권 등기 직접 못하고 갑을 대위한다 그랬죠? 2번은 우리 시험범위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여러분들하고 혼자 막 푸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풀면 2번이 도대체 뭐지 하고 책을 막 찾아봐요. 이게 도대체 어디 갔지? 책을 찾아봐요. 그러다가 30분 지나요. 그럼 결국 못 찾아요. 그럼 30분은 노동하신 거예요. 그 시간에 차라리 주무시거나 차라리 논 게 더 나았어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는 반드시 저랑 함께 풀어야 됩니다. 반드시 유튜브하고 밴드 활용하셔가지고 시험에 나온 거 마세요. 안 나온 걸 뭐랍니까? 그러죠? 다음 3번. 자, 여기서 중도금 지급해서 이행 착수했죠? 그럼 해약금 해지 못합니다. 3번. 갑은 계약금 100을 상환하고 을과 체결한 매매계약을 해약금 해지할 수 없다.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이제 104조는 10분 쉬고 이어서 하겠습니다.